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사랑 플러스 건강 톡톡의 국기균입니다. 영원한 젊음은 많은 현대인들의 소망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생물학적 나이가 아닌 신체적, 정신적 건강 나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사랑 플러스 건강 톡톡에서는 젊음을 유지하는 비법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고 소중하게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지킴이 사랑플러스 병원 국희균 원장.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 있죠. 젊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붙잡을 수 없지만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분명히 있고 또 다양합니다. 오늘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노화 방지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의 몸에 왜 노화가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노화가 이루어지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노화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실은 의학계에서는 성장이 멈춘 20대부터 노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저는 25세부터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화의 원인은 현재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 그러니까 세포가 깨지면서 나왔던 노폐물이 불필요하게 많아지는 것이 노화가 아닌가. 그래서 주름도 많아지고 뼈도 약해지고,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공격해서 이 활성산소가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견해로는 호르몬 감소죠. 노화의 원인은 우리 몸속의 성장 호르몬이 20대에는 10년마다 14.4%씩, 60대가 되면 절반이 호르몬이 없거든요. 그 다음 70대가 되면 80%가 없어서 20% 정도만 남아있죠. 이런 성장 호르몬 같은 호르몬의 문제, 특히 남성,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노화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인슐린과 멜라토닌 같은 것들, 엘라토닌, 멜라토닌, 우리가 세라토닌, 이러한 그 멜라토닌 계통의 호르몬을 잘 관리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노화 방지에 중요합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비법, 이렇게 우리가 젊음을 어떻게 하면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잘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노화의 원인을 아는 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고와 노력을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유지하는 습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면의 사이클을 지켜라. 매일같이 일정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분들이 대개 보면 제가 진료실에서 건강하고 활력이 넘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꾸준히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건강하세요. 일찍 주무시거든요. 그래서 잠을 충분히 같은 시간에 자면 질병도 예방되고 또 설사 질병이 걸려도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잠자는 시간 타이밍이 있습니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엔 자라 그럽니다. 왜냐? 이 시간대에 주로 우리가 안티에이징, 노화를 막는 호르몬들이 주로 분비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르몬들을 우리가 그로스 팩터라 그래서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라 그러는데, 이게 한 노화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지방 연소, 근육량을 만드는 것들, 그래서 단백질의 동화작용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많이 우리가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 대사증후군, 살찌고 당뇨 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여성들이 관심이 많은 피부, 기미라든지 얼굴이 검어지는 이러한 노화도 멜라닌 색소와 관련돼서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성장 호르몬이 많이 없으면 멜라닌 색소의 분비가 잘 되지 않죠. 그리고 상처 치료도 잘 안 됩니다. 성장 호르몬이 적어지면. 그래서 피부 점막, 혈관에 상처가 생겨서 염증, 궤양 또는 혈관이 플라그들이 막혀갖고 여러 가지 뇌에 관련된 그러한 증상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즐겁게 활동하라 그럽니다. 두 번째 비법, 평소에 부지런히 움직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즐겁게 활동을 할수록 우리 몸은 쓰면 쓸수록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유연해지기도 하죠. 많이 써서 문제죠. 힘으로 표현되는 우리가 근력, 평소에, 그리고 스태미너로 표현되는 심폐기능,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면 스태미너가 생깁니다. 심폐 기능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있죠. 현대인들이 온몸이 굉장히 뻐근한데 뻣뻣하고 유연성을 키우는 거. 그래서 근력과 심폐기능과 유연성, 이 세 가지를 평소에 잘 관리를 하면 우리 몸의 노화가 막아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는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충분히 얻을 수 있지만
육체의 활동이 거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별도의 운동을 통해서 부족한 신체 활동을 보충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드리면 우리가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어라. 걸을 때는 천천히 걷는 것이 아니라 힘차게 걸어라. 생활의 운동, 즉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뭐 계단을 이용하라. 그래서 133 운동이라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이상 운동을 하면 건강하다. 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취미 활동을 한번 시작해 보시라는 거예요. 취미 활동을 하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취미 생활을 비롯한 자기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하게 되면 삶의 활력을 얻어서 우울증, 뭐 요즘 잠 못 자는 불면증 이러한 것들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정신이 또릿또릿합니다. 그래서 치매에 걸릴 확률도 적죠. 그래서 적절한 취미 활동을 하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올바른 식생활을 가져라. 우리가 뭐 요즘 동안 외모, 젊은 외모를 갖고 이런 것들을 안 갖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평소에 음식을 통한 충분한 단백질 섭취, 영양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몸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하다든지 피부에 화장이 안 먹는다든지 손톱이 자꾸 부서지고 손톱이 뭐 이렇게 갈라진다든지 이러한 어떤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 같은 여러 가지 미네랄 섭취를 충분히 하라는 사인이기 때문에 바로 그걸 우리가 인지해서 식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단백질 같은 것들이 부족하면 빨리 늙고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고 때문에 평소에 꾸준하게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가져야 단단한 몸과 어떠한 동안 얼굴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과일과 채소 같은 것들을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걸로 해서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무엇보다 요즘처럼 추울 때는 심혈관계 질환이 많이 생겨서 위험한 분들을 많이 보는데 이러한 섭취를 잘하면 이 심혈관계 질환이 무려 30%까지 낮아진다는 그러한 보고도 있습니다. 휴식과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라. 네 번째인데 우리가 인생은 긴 마라톤과 많이 비유합니다. 오랫동안 꾸준하게 뛰어야 되는 거죠. 장기전에서는 속도의 균형과 힘의 안배가 중요한 법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현대인들이 해야 할 일은 달력에 꼼꼼히 적어가지고 수첩에도 적고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데 정작 내가 쉬어야 되는 휴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휴식 방법을 제가 잠깐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휴식은 조금씩 자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너무 많이 쉬어도 몸이 오히려 더 피곤하죠. 또한 몸과 마음의 휴식을 동시에 취하라는 것입니다. TV나 스마트폰을 보면 휴식을 취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굉장히 몸에 피로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 좀 놔두고 휴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휴식을 하고 있는데 생각은 어떠한 일이라든지 고민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휴식을 할 때는 우리가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를 갖고 휴식을 한들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만약 스트레스가 쌓여 있다면 이것은 운동이나 취미생활 또는 누군가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걸 풀어가면서 스트레스가 나한테 쌓이지 않게 해소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하고 젊음의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도 여러분,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5번째일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랑하자. 감사는 미움과 갈등을 잠재우고 사랑과 용서를 불러일으키는 아주 신묘막직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힘든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큰 윤활유처럼 소망을 주는 특효약이죠. 모든 생명체에 생기를 불어넣는 희망의 백신인 것입니다. 불평은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게 만들지만 감사는 모든 것을 서서히 회복시킵니다. 이렇듯 감사하는 마음은 신체적인,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우리 영적 건강을 지키는 비법이자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영국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사랑의 감정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면역성이 높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신체적 접촉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혈압과 맥박을 정상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그래서 간호사 캐들린 키팅이라는 사람이 포옹 있죠. 우리 포옹요법을 우리가 대형 병원에서 해봤더니 그리고 이걸 훈련 과정에 넣었더니 의학적으로 큰 효과가 있다고 기분이 좋아지고 외로움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긴장과 불면증을 해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육이 튼튼해진대요, 오히려. 그리고 식욕이 억제돼서 많이 먹는 것들을 우리가 덜 먹게 되는. 그래서 환자들한테 제가 회진 돌 때도
꼭 이렇게 손도 잡아드리고 어깨도 안아드리고 그러는데 그런 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성도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단순한 동작인 포옹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참 다양한데요. 따뜻한 포옹과 함께 사랑한다는 한마디 말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삶을 통해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노화를 늦추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한 궁금증을 듣고 직접 답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피해야 할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바르게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먹기 편한 음식들을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당기는 거 있죠. 밀가루 음식들, 단 것들을 많이 좋아하시죠. 먹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튀긴 것들이 입맛이 많이 갑니다. 젓가락이. 그래서 이 세 가지, 이게 되게 당지수가 높은 음식들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을 비대하게 하고 몸에 나쁜 것들을 쌓이게 해서 결국은 쉽게 노화가 되니까 이러한 음식들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음식 섭취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건강보조제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나요? 시중에 질병 예방과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참 많은 어떠한 건강 보조식품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오늘 말씀드린 생활 속에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비법에 대해서 실천하시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보셨나요? 앞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로 감사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영어 단어 중에 thank와 think가 있습니다. 감사와 생각이라는 뜻이 말인데 이게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언제나 우리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 유지하셔서 사신다면 젊음을 더욱 든든히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